그동안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사건 여기에 대해서 보여왔던 그런 행태가 좀 반복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것도 사실상 너무 이제 과도한 그런 양형 기준에 따른 그런 구형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은? 일단 선거법 위반으로 네. 2년을 구형한 것은 거의 최고형을 구형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음, 그러면은 이제 이 검찰이 기소한 선거법 위반 범죄가 네.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여야 하는데 음, 실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거의 저희들이 보기에는 무재성에 가까운 거의 어, 뭐 범죄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걸 2년을 구형한 것은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고 이 음,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그런 아, 정치검찰의 어, 검찰권의 정치적 남용이다. 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요. 음, 그 이재명 이제 대표가 그 이 대선 때 네. 그 자신의 산하 기간에 팀장이었던 음, 김문기 씨를 그 앵커의 질문에 이랬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문기 씨를 아느냐? 음, 그런데 이제 그 답변에서 몰랐다.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 이렇게 답을 한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라고 이번에 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고 지금 재판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 성남의 직원들이 본청에 한 3,000명이 넘고 산하기관에 한 1,500명 음, 뭐 넘는 거의 4-5천 명에 해당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본청 직원이 아니라 산하기관의 직원이고 음, 고위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네. 팀장급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직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음, 기관장들 경우에는 설령 알거나 본 적이 있거나 뭐 그런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예. 친분이나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그렇게 건 물어본 아니죠. 건데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 모른다. 성남시장 예. 시절에 몰랐다. 이게 어떻게 허위 사실이 될 수 있습니까? 하하. 일단 이게 정말 좀 음. 어이없는 그런 네. 진짜 뭔가 이재명 대표를 이 정치적으로 선거법으로 해서 그 정치 음. 생명을 끊으려는 그런 정권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검찰 네. 공권력이 이렇게 공정성을 상실하고 편파적으로 네. 사용을 해도 되는지 이게 아, 먼저 또 의문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예. 또 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랑 비교를 하면은 네.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김만배 씨 아시죠? 네. 그분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없다. 음.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네.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 개인적인 관계가 친분 없다. 관계 그래서 없다. 그걸로 어 누군가 고발 조치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검찰에서 여기서 이 사안을 어떻게 했어요? 아, 불기소. 불기소를 예. 했습니다. 불기소. 좀 하하. 비슷한 사건 아닌가요? 그렇네요.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없다. 네. 근데 김만배 씨는 어땠습니까? 아, 김만배 씨의 네. 그 누나, 음. 화천대유 주주인가 그럴 거예요. 음. 누나가 윤석열 당시 후보의 네. 부친의 집. 집을 샀잖아요. 공교롭게도. 이거 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참 믿겨지 않는 이런 일이. 우연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전혀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없는 그런 음. 사람의 그런 이제 누나가 네. 그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집을 샀다. 샀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과연 어떤 관계인지 실제로 네. 이건 수사해 봐야 수사를 해 되는 거 봐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 이러니까 정말 탈탈 털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음. 보고한 적도 있다. 업무 보고한 적도 있다. 음. 출장도 같이 한 적 있다. 막 이런 거 다 틀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데도 몰라?
그랬잖아요. 음. 아니 그런 관계는 있을 수 있죠. 그치만 그게 개인적인 개인적인 그런 관계인지 그거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네. 예. 아 바로 근데 비교가 되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안 털잖아요. 네. 수사도 안 하고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면죄부를 줬잖아요, 불기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교가 너무 됩니다.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울로 딱 그 정의의 여신의 그 저울을 딱 음. 달면 완전히 기울어진 음. 저울에 올려놓자마자 이렇게 그냥 완전히 거의 바로 설 정도로 네. 편향적이고 균형을 상실한 음. 그런 검찰 수사권의 네. 행사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번에 선거법 음. 재판 이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치 검찰의 검찰권의 음. 남용이었다. 네. 그리고 하나는 기소하고 하나는 불기소하고 이런 음. 후보의 승리한 자에게는 정말 솜방망이 네. 그리고 진 자에게는 완전히 가혹한 음. 검찰권의 행사 이런 하.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 문제가 이슈가 2개 있고 음. 하나는 인제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그러면 이 사건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 개인적으로 몰랐다. 네.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 사안이냐는 거죠. 아.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보면 네. 이 학력, 경력 음. 뭐 이런 인제 객관적인 사안들 그리고 또 행위 네.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당선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음. 상대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얘기했을 때 이게 인제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알았다 몰랐다 이거는 음. 그 그런데요. 안 들어가 있네요. 인식이잖아요, 예 인식. 인식. 네. 그 구성 요건에 없습니다, 그 인식에 관한 어. 거는. 그러니까 제형 법정주의에도 맞지 않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 몰랐다 그런 거 네. 설령 만약 그게 진짜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선거법 그 해당 사안이 법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성립을 안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인제 검찰이 그 올해 네. 그 이 재판 인제 결심하기 거의 직전에 공소장 변경을 합니다. 음. 법리적으로 그는 선거법이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선거법 그 규정에 보면 행위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행위에 행위. 관해서는 음. 허위사실 얘기하면 안 된다. 네네. 경력 뭐 학력 이런 거 해 어허. 가지고 그 예시든 사안에 행위가 있어요. 행위. 예.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그 알았냐 몰랐냐 이 인식이 아니라 이번에 음. 바꿔 가지고 교류 행위 그러니까 어. 그 김문기와의 교류 교행위. 교유 행위 예예. 굉장히 교행위. 예. 정말 뜻도 보도 못한 좀 굉장히 생소한 하하.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요. 친분 관계가 있고 그걸 가지고 뭔가 네. 같이 이렇게 뭔가 뭐 친하게 지내는 행위 뭐 교유행위. 이런 게 있었던 관계다 뭐 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교유 행위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런 교유행위. 이제 허위 사실 거짓말을 한 거다. 참. 이런 취지로 공소장을 바꿉니다. 아하. 참 해서 좀 무리한 어떻게든 일을 계속 반복하고 예. 있다. 그쵸. 어떻게든 인제 네. 선거법 위반을 한번 걸어 보려고 그러고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징역 2 년을 구형을 하는 거예요. 하. 그게 인제 또 하나가 더 있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백현동.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인제 뭐 국토부의 협박 그 발언 용도 뭐 변경에 예예. 국토부에 인제 음. 협박이 있었다. 음. 이런데 사실은 실제로 국토부에서 그 인제 용도 변경에 관해서 네. 많은 공문과 또 음. 담당 공무원에게 압박을 가했던 이런 거는 증거에 의해서 다 밝혀지거든요. 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뭐 짧은 시간 내에 인제 네. 뭐 그 국회 뭐 아마 국정감사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음음. 그런 발언에서 그 짧은 시간 내에 답을 해야 되니까 네.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정확하게 하기 어렵고 그냥 취지만 이렇게 짤막하게 네. 답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음. 생략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국감장에서는 그런 예.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인제 이 그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 허위다. 근데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증거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교유행위 그래요. 그리고 요 이제 국토부의 음. 협박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간 거예요. 아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 네. 그 이번에 제가 그 최고위 회의에서 제가 들었던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대선 때 토론회에서 네.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면서 많이 등장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막 무속이 관련되어 있다. 뭐 이런 맞아요. 이제 논란이 있었죠? 막 논란이 많고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하. 상당히 대선에서 위기에 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발언이 있은 후에 어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음. 이 성경책을 가지고 네. 그때 인제 예의도 교회 순복음 교회에 음. 나타나서 기자들 앞에서 "아 우리 네. 배우자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아, 예.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구약을. 어 네. 이 사안 자체가 구약을 다 외운다는 건 이건 거짓말이라는 건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예.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외울 수도 있으니까 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최고위에서 "그러면 이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하려면 네. 실제로 구약을 다 외우는지 한번 검찰이 검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런 예.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아유. 근데 너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음. 대표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잣대가 그렇네요. 너무 이중잣대고 이중잣대. 불공정하고 네. 한쪽은 너무나 가혹하고 한쪽은 너무나 솜방망이고 이게 음. 확연히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이 윤석열 음. 정권의 정적 조직이 정치 탄압 음. 정치 검찰이 동원된 네. 그런 사건이라고 저희 민주당은 보는 거죠.